삼성그룹이 내일로 창립 76주년을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해온 삼성그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자본금 3만 원의 작은 기업 삼성상회에서 시작해 지금은 매출 300조 원의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의 76년, 지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38년 자본금 3만 원으로 삼성상회를 만든 이병철 회장은 설탕과 섬유, 무역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상회는 지금의 삼성물산으로 발전했고 이전 회장은 이후 조선과 전자, 금융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룹의 중심이 되는 삼성전자는 1969년 세워졌습니다. 초기에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했지만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당시 반대가 컸던 반도체 투자 결정은 지금도 이전 회장의 가장 냉철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건희 회장의 취임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바꿔놨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제품과 겨룰 수 있는 품질에 주목했습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나온 신경영 선언은 삼성을 초인류 기업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취임 당시 10조 원에 못 미치던 삼성그룹의 매출은 2012년 글로벌 연결 기준 38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은 우리 경제에도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에서 삼성그룹주의 시총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또 62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삼성그룹의 매출은 17.8%를 차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9조 5,370억 원으로 무려 45.8%에 달했습니다. 정량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도요타, 인텔보다 높은 세계 8위 수준이고 특화 건수만 해도 10만 건에 이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조세 납부를 통해서 국가 경제도 기여할 뿐더러 1차, 2차, 3차 협력업체에 이루고 있는 산업 생태계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 등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0년 만에 270% 성장했다며 이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최고 성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100년을 지속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삼성은 24년 남았습니다. 이용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자, 우리 3월 22일이면 내일이죠. 네. 삼성그룹의 76주년입니다. 네.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네, 별도로 행사는 같지 않은데 이제 먼저 삼성그룹의 지난 76년의 연원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1938년 3월 1일 대구시에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설립한 것이 이제 모태가 됩니다. 이후에 1988년 그룹 창립 50주년 때 제2창업을 다짐하면서 기념일을 3월 20일, 그러니까 내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회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76주년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계열사들은 계열사별로 각사의 창립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11월 1일이 창립 기념일인데 작년이 44주년이었습니다. 올해 76주년의 경우는 그룹의 특별한 기념식은 없고 삼성물산만 자체 행사로 오후 4시, 조금 전이죠. 서초 사옥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이건희 회장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가을에 행사를 했고 재작년에는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아서 역시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특별한 의미 부여가 없는 해여서 그렇게 별다른 행사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올해부터 창립 기념일에 휴무를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4일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창립일에 쉬거나 아니면 그날을 일하고 징검다리 휴일에 붙여서 활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창립일에 쉬지 않기로 하고 대신 직원들 위로 차원에서 하루 일당의 4년치, 그러니까 4일 수당분을 오늘 지급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도 안 하고 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이 올해부터 창립 기념일에 쉬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삼성의 경우에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전자 부분은 뭐 인류 기업이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기업 재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은데 네. 삼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도 자체적으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면서 계속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앞으로 10년 내 삼성이 대표하고 있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면서 위기와 혁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관련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라. 역설적으로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할 때 시작한 고민입니다. 이에 삼성은 2020년까지 5대 신수종 사업,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 LED와 자동차용 전지, 태양전지에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50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바이오 사업입니다. 바이오 사업의 경우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6종에 대한 개발과 2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제약사인 BMS와 로슈 등과 바이오 의약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론칭에 대비해 머크와 바이오젠, 아이덱과 각각 글로벌 마케팅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룹 차원의 통큰 투자가 진행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 한 해 총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바이오 분야에 투입합니다. 3천억 원은 인천 송도 제2공장 건설에 쓰이고 나머지 3천억 원은 바이오 시밀러 개발업체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사업 이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BMW와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개발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 자동차용 전지도 개발 중입니다. 태양광 사업에서는 향후 방막제 제품의 비중이 늘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방막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OLED 사업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삼성이 장악한 중소형 OLED 시장에 이어 대형 분야까지 기술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제일모직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업체인 독일 노바 LED를 인수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 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2007년 이후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인수한 업체는 모두 18개, 차세대 반도체 사업과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네, 지금 보도에서 보신 대로 삼성은 2010년에 5개 신수종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태양전지, 그리고 자동차용 전지,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이렇게 5개 업종인데 2014년인 올해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중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용 2차 전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자동차는 세계 서열 2위인 현대차를 의식해서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을 벌일 의사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미래 부품들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기차와 스마트카 시대는 그 시기를 지금 더 재촉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주택, 그리고 원격 진료 등 첨단 의료 서비스 산업, 여기에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는 스마트홈, 또 스마트 빌딩 시대 도래는 삼성그룹의 미래를 결코 어둡게만 볼 수 없는 시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폰 외에 시장 수요가 많은 본격적인 스마트 산업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등 제품을 지키면서 세계 최초의 신제품들을 계속 양산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삼성이 지금의 IT 전자 부문의 1위를 수성하면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삼성만의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모든 일은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경영 화두로 마하 경영을 얘기하면서 한계 돌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등 기업 위상에 맞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하 경영과 드림 클래스로 상징되는 삼성의 신경영 전략을 임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넘기 위해 삼성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마하 경영입니다. 마하 경영이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6년 사장단 회의에서 처음 꺼낸 화두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트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 설계도는 물론 엔진, 소재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것처럼 삼성도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성장세 둔화와 내수시장 침체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면서 마하경영이 다시 주목받은 것입니다. 마하경영의 추진 방향으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 미래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 경영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근본적 변화 추진, 창의적이고 소통, 상생하는 기업 실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또 하나의 비전은 단순한 1등을 넘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존경받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공유가치 창출 경영. 공유가치 창출은 이윤 추구를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단순히 브랜드를 알리는 데 집중해왔지만 점점 더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부수적으로 혹은 또 이제 균형을 맞추어서 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겠다. 삼성의 드림클래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가 그 목적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삼성의 인재를 발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국내 협력사 임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와 개발 파트너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경영, 책임을 뛰어넘는 경영을 통해 삼성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마경영하면 좀 이게 무슨 개념인가 이렇게 의아하신 분도 계신데 이게 과거에 강조한 삼성의 그 변화의 어떤 주장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할 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모두 바꾸자. 이때는 사실 이제 보이는 모든 것,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자.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20년 전에는 힘들었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가 큰 도전 과제였죠. 근데 이제 시대 변화를 맞아서 새로운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경영은 바로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경영과 이제 현재 달라지는 경영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신경영은 이제 변화 혁신을 강조하면서 2차 산업, 새로운 2차 산업의 어떤 혁신을 주도하려고 했던 거고, 마경영은 근본적 창조적 체질 개선을 통해서 다가오는 창조 경제 시대를 먼저 선점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역시 지금 개념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미래 인재 육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도움받은 이제 대학생이, 장학생을 받은 대학생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봉사와 어떤 그 미래의 준비를 함께 해 나가는, 그리고 봉사도 생활화하고 미래 준비도 같이 해 나가는, 이렇게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가는 사회 교육, 사회공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일명 드림 클래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공 기회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은 창조 경제 시대에 창의 인재 육성과 관련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삼성식 혁신 프로그램인 마하경영, 그리고 삼성식 CSR, CSV에 해당하는 드림클래스, 이렇게 쌍두마차가 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삼성의 과제 정리해 주십시오. 삼성은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경영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매년 위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살펴볼 것은 항상 그 위기 강조가 효과를 발휘해서 삼성을 지금의 1등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올해 초에 미국 하와이를 거쳐서 지금은 일본에서 새로운 경영 구상을 다듬고 있는데요. 조만간 귀국해서 앞서 전해드린 마경영을 화두로 위기와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등은 위기를 결국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쫓아갈 대상이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현 정부가 창조 경제를 강조하면서 IT전자는 물론이고 의료, 바이오, 관광산업 육성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 삼성의 미래 준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이 그 1등의 달콤한 꿈에 젖어들지 않고 마경영으로 새로운 창조 혁신, 융합 혁신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삼성의 강점이 다른 산업들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을 정부가 협파해 나간다면 삼성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했을 때 삼성은 사실 끝났다는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제 단숨에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위기 경영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과거 변화와 혁신과는 차원이 다르게 창조적 변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삼성이 패스트 팔로워의 어떤 1인자였다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경영이 바로 그 퍼스트 무버의 열쇠가 될 텐데요. 그 열쇠를 잘 맞추고 문을 여는 것은 앞으로 삼성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창립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삼성의 100년 기업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웅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